붉은 파도 2025년 중국 대만 침공의 비극 사이버 시나리오. 본 글은 가상의 사이버 시나리오이오니 재미로만 읽어주세요. 서문 핏빛 황혼. 2025년 10월 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짙은 붉은색 카펫 위 차갑게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시진핑 주석은 창백한 얼굴로 군 수뇌부 앞에 섰다. 그의 손은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대만은 우리의 영토다. 이제 통일의 때가 왔다. 지난 몇 년간 내부 권력 균열과 미중유의 경제 위기로 흔들리던 그의 지도력은 이제 외부로 오랫동안 눈독 들여온 하나의 중국이라는 신념의 정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 침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진핑 개인의 정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이자 중화민족의 100년 수모를 끝내겠다는 붉은 맹세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방은 분열되어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불확실한 도박을 감행할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혔고 일본은 결국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의 계산은 완벽하다고 믿었다. 1장 명령. 그날 새벽 2025년 10월 1일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은 붉은 장막 너머 숙연하게 도열한 군 수뇌부를 마주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지도부의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채 하나의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석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굳게 닫혔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작전명 동방의 검 지금부터 개시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북경 시간 새벽 3시 중국 국경절의 요란한 축포가 채가라앉기도 전에 인민의 반군 동부정부는 수년 전부터 피땀 흘려 준비된 작전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젠성 해안에서는 수천 기의 무인 공격 드론들이 거대한 떼를 지어 어둠 속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들은 대만 상공으로 향하는 선봉대였다. 뒤이어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불꽃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대만의 방공 레이더 시설들을 향해 눈먼 화살처럼 날아올랐다. 새벽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의 서곡이 울려 퍼졌다.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2장 침묵의 해협 비의 서막. 대만 해협은 어둠 속에서 일순 정적에 잠겼다가 곧 천둥처럼 요동쳤다. 중국 해군 항모전단은 이미 타이완 북동부를 향해 맹렬히 진격하고 있었고 수면 아래선 94형 핵잠수함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은밀하게 목표물을 조준했다. 동시에 타이완 본토를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200여 대의 전투기가 대만 상공으로 쇄도했다. 타이베이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가오슝 항구는 폭발음으로 진동했다. 중국 선전 매체는 역사적 통일을 외쳤지만 대만은 필사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대만군은 경계 태세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침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진먼섬과 마주 열도에서 동시에 교란전이 시작됐고 중국 해커들이 대만 국방부와 주요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그날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지만 뉴스에선 갑자기 방송이 끊겼고 사이렌이 울렸다고 훗날 한 타이베이 시민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회상했다. 2.1 벙커의 고뇌 최후의 선택. 타이베이 지하 수십 미터 아래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총통부 지하 벙커. 총통 라이칭더는 창백한 얼굴로 전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대만의 방공망이 붉은 경고음과 함께 파괴되어가는 모습이 섬광처럼 번쩍였다. 비서실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렸다. 총통님, 방공망이 붕괴 직전입니다. 서부 해안 상륙부대 징후 포착.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년간 훈련해온 비장의 카드, 최후의 보루가 스쳐 지나갔다. 인명피해와 국제적 비난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인명이 걸린 선택. 그러나 대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길이었다. 참모들의 침묵 속에서 라이 총통은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떼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샨사댐 공격 명령 승인.
정적이 흘렀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었다. 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총통님, 그건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수천만의 인명이. 라이 총통은 흔들림 없는 그러나 깊은 고뇌가 서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안다. 하지만 대만의 심장이 멎는다면 전 세계의 자유는 죽는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상하이. 즉각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수단이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이 명령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대만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악이자 동시에 인류사에 기록될 비극적 선택이었다. 벙커 안에는 비탄과 결단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2.2. 인류의 비극 샨사댐 붕괴와 대륙의 전류. 대만의 첨단 미사일 수십 발이 어둠 속을 가르며 중국 양쯔강 중류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댐 샨사댐의 핵심 구조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새벽 4시 17분 휘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부서졌다. 지구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울려 퍼졌다. 600억 입방미터 60조 리터의 물이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거대한 쓰나미를 형성하며 초당 수십만 톤의 속도로 하류로 쏟아져 내렸다. 강은 순식간에 거대한 황토색 괴물로 변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후베이성, 장시성, 안우이성, 장수성 등 양쯔강 하류의 수많은 성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거대한 물결은 도시와 마을,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우한시 외곽은 몇 시간 만에 거대한 호수로 변했고 수많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까지 침수되기 시작했다. 통신망은 두절되고 도로는 끊겼다. 물은 가옥의 지붕을 덮었고 전력시설을 마비시켰다.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다. 거대한 진흙과 잔해, 더미 속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녔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물 위를 표류하거나 간신히 살아남아 산등성이로 기어 올라갔다. 살아남은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재앙이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절규했다. 이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인류가 자초한 거대한 비극이자 대륙을 휩쓴 핏빛 황혼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통일선전은 순식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도적 재앙으로 변모했다. 동시에 상하이로 발사된 미사일이 푸동의 금융 중심지를 강타했다. 마천루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 샨사댐 붕괴의 여파로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상하이 역시 침수 피해를 입기 시작한 가운데 미사일 공격까지 겹치며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건물 잔해와 불길 속에서 약 5만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상하이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야만적 테러로 규탄했지만 대만은 침공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피는 피로 갚는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3장. 세계의 응답 트럼프의 계산, 일본의 결단, 미국의 거대한 움직임. 백악관, 런던, 도쿄, 서울, 파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갔다. 세계는 끓어올랐다. 샨사댐 붕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미중유의 인도적 재앙 앞에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요구가 쇄도했지만 전장은 혼란스러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호전적인 말투로 포문을 열었다.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다. 그러나 대만의 자유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대만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는 대만을 방어할 것이지만 제3차 세계대전은 피해야 한다. 그의 연설은 국제사회를 안도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선을 그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괌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즉각적인 출격 명령을 내렸다.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동시에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전례 없는 규모의 해군 전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 지중해 함대에 명령한다.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대만 해협으로 향하라. 미국이 보유한 11척의 항공모함 중 8척이 불과 48시간 만에 항구를 박차고 대만 해협으로 쇄도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시어더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은 물론 최신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존 F. 케네디 등이 마치 거대한 철의 도시처럼 태평양을 가로질렀다. 그 뒤를 수많은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따랐다. 전 세계 위성 사진에는 미 해군 전력이 대만 해협으로 향하는 장엄하면서도 위협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이 거대한 움직임은 중국 본토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뒤를 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 담화를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는 대만의 자유를 지지하며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키나와를 출발해 대만 해협으로 향했고 F-35 전투기들이 중국군의 공습을 저지하며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다. 베이징은 일본은 제2의 진주만을 원하는가? 라며 위협했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대만을 지켜라.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전 세계는 숨죽이며 이 거대한 힘의 충돌을 지켜보았다. 사장. 대만 상륙 피로 물든 해변. 10월 3일 중국군은 대만 서부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타이난 인근 해변은 중국군의 상륙전과 대만군의 방어선이 충돌하며 지옥으로 변했다. 핏빛 파도가 해변을 덮쳤고 포탄과 총성, 병사들의 비명이 뒤섞여 하늘을 갈랐다. 상륙정에서 뛰쳐나온 중국군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모래와 피에 발이 묶이며 나아갔다. 대만군은 해변에 겹겹이 설치된 방어선과 지뢰, 그리고 무인 드론을 이용한 정밀 공격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중국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해안을 돌파했지만 대만군의 게릴라전과 고도로 훈련된 드론 공격으로 진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 한 중국군 병사는 피투성이인 동료의 시체를 간신히 지나며 넌 나간 듯 속삭였다. 이게 통일인가 학살인가?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싸우는 건가? 그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회의감이 가득했다. 타이난 시내 골목에서는 대만 시민들이 화염병과 즉석 폭탄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건물 잔해와 폐차 뒤에 숨어 중국군을 향해 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20대 대학생 린웨이는 친구와 함께 중국군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다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대만은 우리 거야 영원이었다. 그의 휴대폰 카메라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린웨이는 대만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거리는 시체와 잔해로 가득 찼고 도시는 피 냄새와 화약 연기로 진동했다. 5장. 한국 갈림길에 서다. 10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군 수뇌부를 소집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은 밤샘 회의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다. 대통령님,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침묵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문제 해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님,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순 없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수천만 중국인 사망에 대한 책임론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을 주선하는 게 국익에 낫습니다. 경제부총리 역시 비관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샨사댐 붕괴로 중국 경제는 이미 괴멸 직전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개입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경제 제재와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의 질문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으로 턱을 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쪽 저쪽 쎄쎄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중간에서 일어나? 우리가 언제 이런 국제적 난제 해결사였습니까? 제발 좀 쉬운 길을 갑시다. 그의 현실적인 혹은 냉소적인 말에 참모들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한군 수뇌부가 꾹 담은 입술을 겨우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대통령님,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다음은 한반도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입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겁니다. 경제적 파국과 전쟁 공포를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결정장애 국가, 기회주의자라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다. 6장. 홍수의 여파, 무너지는 중국 그리고 내부의 균열. 샨사댐 붕괴의 여파는 중국 내부를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었다. 양쯔강 하류의 수많은 도시와 농촌은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식량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되며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고 거대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웨이보에는 시진핑이 우리를 재앙으로 몰았다. 인민의 피로 쌓은 성이 무너졌다. 샨사댐은 인민의 무덤이 되었다는 글이 물밀듯이 올라왔지만 정부의 검열 시스템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분노한 이재민들이 곳곳에서 봉기하며 치안은 붕괴되었고 약탈과 무질서가 판을 쳤다. 인민의 반군 내부에서도 수해, 폭구를 명목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상하이 미사일 공격과 도시 침수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다. 한때 시진핑에 충실한 신복이었던 중앙군사위원회 고위층들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그의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 원로들과 지방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번 전쟁은 명백한 오판이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주석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었다. 군사적 실패와 인류적 재앙이 겹치면서 시진핑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중국군은 필사적으로 대만 동부로 진격을 계속했다. 하지만 대만군의 악착같은 저항과 일본 미국의 공중 지원으로 중국 상륙군은 보급선이 끊기며 점점 고립되었다. 10월 7일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 항공모함 야오닝호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어뢰 공격으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다. 이 소식은 중국군 전체의 사기를 꺾어버렸다. 병사들은 절망했고 지휘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더 이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는 의미가 없었다. 7장. 시진핑의 몰락 그리고 비극의 끝. 10월 8일 새벽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은 침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야오닝호 침몰, 상하이의 아비규환, 그리고 샨사댐 붕괴로 인한 수천만 명의 희생과 수억 명의 난민 발생. 보고를 마친 그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둘러쌌다. 충성스럽던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주석님,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인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 고위장성이 감히 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시진핑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음모 때문이다. 나는 조국을 위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장한 군인들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다. 최고 권력자의 몰락은 단 몇 분 만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이루어졌다. 시진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그가 자초한 핏빛 파도 속에서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새로운 가도 정부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성명이 곧 발표되었고 국가 전망의 위기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베이징에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다. 전임 주석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졌다.
10월 10일 전 세계의 압박 속에 유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새 지도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대만은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고, 중국은 샨사댐 복구 지원과 국제경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협상에 응했다.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대만은 폐허가 되었고 중국은 샨사 댐 붕괴로 인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과 지도부 교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수십 년의 후퇴를 감수해야 했다. 수억 명의 이재민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국은 끝내 모한 중립을 유지하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평화 중재자로 포장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기회주의자, 무책임한 방관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타이난 해변에서 쓰러져간 린웨이 같은 대만의 젊은이들의 희생은 전 세계의 자유의 가치와 저항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에필로그 잿더미 속의 희망. 타이베이의 한 폐허 속 살아남은 대만 시민들이 무너진 건물 위에 찢겨진 대만 국기를 꽂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싸웠고 살아남았다. 대만은 살아있다. 멀리 샨사댐의 잔해 속에서는 진흙과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 조각의 희망을 찾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세대를 이어 치유될 것이다. 붉은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피로 얼룩진 역사의 페이지와 함께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세계는 다시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끝.